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이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는데, 세월호만큼이나 빨리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국을 좀 해설을 드릴까 싶어서요. 근데 지금 이제 시국을 이제 해설해 드리는 이제 키워드가 3개 정도 있는데, 검은 간첩 정부가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데 이 파괴 기술이 가히 전문적이다. 그래서 요걸 안 보이네. 요거를 하려면 카메라 디스플레이 해야지. 침몰하는 시국 해설. 그러니까 검은 간첩 정부가 수렴 청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국가를 파괴하는 그 기술이 가히 전문적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아는 그 주사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빨리 파괴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 도산에서 이제까지 1970년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업을 엄청 도산을 시켜왔어요. 기업을 도산시켜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 붉은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국가 도산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국가를 지금 도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저께 오늘 이제 사보임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행인데요. 이 사보임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오늘 좀 한참 연구를 했어요. 좀 보고. 그래서 그 사보임계라든지 또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트랙.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이런 거, 국론,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데, 몇 프로가 패스트 트랙을 좋아하고, 몇 프로가 이 사보임계 이거를 그걸 지지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모르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런 여론조사를 합니까? 예, 사보임계가 좋다는 둥, 찬성한다는 둥,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이 좋다는 둥, 나쁘다는 둥,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사에 기록돼야 할 그 사보임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은 정부가 수렴 청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검은 좀 간첩이 배후에 이제 정보해가지고 이제 이 꼭두각시 문재인 정권에다가 쪽지를 줘요. 쪽지를 주면은 그 쪽지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을 물보다 더 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보다 더. 돈 막 써요. 세금 막 걷어요. 예, 기업이 망하든 안 하든, 개인이 망하든 말든 막 걷어요. 막 걷고 보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량한 국민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가지고 누구한테 집어주느냐 하면 빨갱이들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뿌려가지고, 이제 이 정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이제 지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돈을 뿌려가지고, 이제 개돼지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이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지 세력을 이제 유지해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누적 부채가 1,700조래요.
1700조인데 올해 이 국가 예산이 전체가 470조. 그러면은 뭐 거의 4배가 되잖아요. 거의 4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세금도 엄청 걷어들이고 그 세금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다 도산해버려요. 웬만한 기업체 막 도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건 도산은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돈만 막 걷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국채도 발행하고 또 이 사람 게으른 자들에게 또 빨갱이들에게 막 돈을 뿌리려니까 추경 예산을 막 만들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면 수십 조씩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매년 수십 조씩 뿌려요. 그 다음에 이게 선진국에서는 두뇌를 양성해 가지고 그 두뇌가 만든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귀찮아. 연구원 사람들 이 사람대로 하면은 국가가 잘 돼. 국가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를 파괴하려니까 이 사람들 전부 탄압을 하는 거야, 두뇌를. 탄압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두뇌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 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귀찮다 이게요. 잔소리 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저게 빤히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원전을 왜 파괴하는가?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릴 이게 엄청난 먹거리 기술인데 이거를 그냥 의식적으로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번에도 카타르인가 카타르가 아니라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의 세 개 나라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원전 파괴해요. 그 원전 파괴하니까 이제 공기 나빠지고 화력 발전소 이제 하니까는 이제 4배, 5배 막 전기료가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전기료가 상승해요. 전기료가 상승하는 거는 유류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해로워요. 이게 유류값이 이제 올라가면은 차가 막 다녀야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재를 부품을 생산하는 데도 있고 또 구성품을 또 생산하는 데도 있고 조립을 하는 데도 있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산으로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고 하면은 그게 전부 기름을 떼는 거잖아요. 그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생산비가 올라가요.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국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기료를 상승시키는 거는 그거보다 더 해려요. 전기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가정이나 어디나. 그러니까는 이 전기료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 경제가 도산이 돼요. 이거 국가 경제를 지금 도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국가 경제를 도산시키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원전 파괴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세금 때문에 이 세금 공세 때문에 전부 도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 일자리 막 파괴해요. 시간당 얼마, 주 5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도 파괴하고 또 기업이 도산하니까는 또 일자리가 또 죽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수탈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기업을 하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 못 살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얼마 못 살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상반, 이 3, 4분기, 3, 4분기를 1, 4분기에 3개월 동안 GNP가 0.3% 감소한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2.6%니 2.8%니 그러던 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마이너스 0.3도 이게 그 좋게 나온 점수예요. 저희가 그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경제 침몰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경제만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빨갱이가 곧 법이에요. 이제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법 소용이 없어요. 빨갱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은 빨갱이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무조건 빨갱이하고 걸려든 그 관계되는 그 재판이면은 무조건 빨갱이 손을 들어줘요. 이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저한테 옛날 박정희 같은 그런 이 주의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도 쿠데타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예. 이거 진짜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논리적인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그 논리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지? 참 답답해.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모자라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체에 국가를 도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종교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는 기업도산이에요. 기업을 도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런 거 현대사 깊이 연구 안 하면은요,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자, 1964년도예요. 1964년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월 달에 교회 목사 300명이 이 도산을 만들었어. 도산을 구성했어. 도산이 뭐냐? 한국 도시산업 선교 연합회예요. 한국 도시산업 선교 연합회. 이거를 300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 이 사람들이 해방신학, 즉 민중신학으로를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침투해서 근로자들을 해방신학으로 이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야 이게 다 보이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민중신학으로 근로자를 선동을 하고,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위장취업자를, 대학생을 가지고 위장취업자를 양성을 해요. 이 양성한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인명진이에요. 인명진. 한국당에서 기율부장을 하고, 윤리위원장을 하고, 한국당 또 비대위원장도 하고, 이런 사람. 한국당 미쳤어요. 예? 이 사람이 세 번이나 감옥을 간 거예요. 빨개징이 째타고. 인명진이라는 사람, 목사가. 근데 인명진이가 이제 양성시킨, 그런 사람들이 양성시킨 사람이 위장 취업자가 손학규 김문수예요. 손학규 김문수. 이 사람 위장 취업, 대학생으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위장 취업한 그 회사를 도산을 시키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1970년, 1980년 이때는 무슨 유행어가 났느냐 하면 도산이 오면 도산된다. 공포예요, 공포. 도산이 오면 도산된다. 그러니까 도시산업 선교회에서 양성한 위장 취업자가 기업에 오면은 기업은 도산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도산이 오면 도산된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 취업자를 양성시켜 가지고 또 해방 신학으로 근로자들을 이제 선동을 해 가지고 1969년 9월에 제일물산 분규가 있어요. 몇 개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70년 11월에 여러분 전태일 아시죠? 전태일. 이게 1970년 1970년 1980년 20년 동안 18명이 이 전태일처럼 이 인간 불화살이 된 거예요. 인간 불화살이. 그러니까는
위장 취업자가 취직을 해. 그럼 거기서 가장 순진해 보이는 근로자하고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 전태일 같은 사람한테 순진하잖아, 전태일. 그러면 전태일 같은 사람한테 야, 내가 너 친구야. 그러니까 전태일은 신나는 거죠. 대학생이 내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야, 네가 못 사는 거는 너 부모 탓이 아니야.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고 국가의 구조가 잘못된 거야. 이거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부터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영웅심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소영웅심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참 그렇게 영웅심이 자랄 때 야, 너 언제 어떤 모임에 어떤 큰 집회에서 이 신라를 뿌리고 장엄한 연기만 해. 그것까진 좋다. 야, 그거 허지요. 영웅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불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가 성냥불 그거 돼요. 전태일이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죽었고, 그 이후에 17명이 전태일 따라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몸에 신라 뿌리고 불이 되고, 거기서 뭐 몇 층에서 떨어져 죽고, 불화살이 돼가지고 떨어져 죽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전태일이 분신령. 그 다음에 72년 3월에 동일방적, 이거 분교, 이거 엄청 컸어요. 그 77년 5월에 남영난론, 분교. 또 79년 8월에 YH,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직전이에요. 이 YH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 시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부마 사태를 이게 잃는 거예요. YH라고 그러는 게 이게 작거 있잖아요. 작거 YH. 예. 이게 여기가 이거를 주도한 인간이 인명진이에요. 인명진이. 그러면 그 YH의 그 공원들이 여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김영삼이가 그때 그 수장으로 있는 민 무슨 단이에요. 무슨 당, 민 무슨 오래돼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김영삼 당으로 건물로 이제 가서 4층을 점거한 거예요. 4층을 점거하고 일주일 내내 이제 농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농성을 하는데 그 밑에 막 그 떨어져 죽을까봐 막 이 메도로스도 막 갖다 놓고 망도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직원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거 아마 누가 밀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시체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시체 장사 하는 거예요. 여기 전태일도 이거 시체 장사고 18명 인간 불화살된 거 전부 시체 장사예요. 세월호 다 시체 장사예요. 4.3 그거 다 시체 장사고, 대구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 폭동 다 시체 장사예요. 그 시체가 없으니까 대구 폭동에서는 어떻게 되면 병원에 있는 시체를 끄집어내 갖고 와서 경찰이 쏴 죽였다고 그렇게 또 시체 장사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80년 4월에 반도 상사. 이거 다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놈들이, 이런 소위 이제 도시산업 선교회가 기른 그러한 또 이 위장취업자가 양성해낸 각 기업별 노동단체, 노동단체. 이것들이 전부 막아주고 오늘날의 민노총의 뿌리가 된 겁니다. 오늘날의 민노총은 도시산업선교회가 기른 거예요. 위장취업자가 기른 거고, 인명진이 길러낸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민노총은 기업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기업을. 아주 망가뜨려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먹고 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양에 산덕재지라고 있어요. 이런 화장품, 이 화장지도 만들고 종이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니아가 끌면서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500명인가 얼마 이제 해가지고 아주 견실한 업체였는데, 그게 어느 날 하루 그 민노총으로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민노총으로 가입하자마자 45일 동안 꽹가리를 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내가 돈을 태평양 바다에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새끼들 내가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몰래 그 땅은 안양시청에다가 헌납을 하고 자기는 전부 해가지고 미국으로 나는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간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한 500명 이제 일자리를 잃었죠. 아유 고소해라.
이 대한민국 기업의 대기업이 이게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주 이놈들, 삼독재지의 그 노동자들처럼 일자리를 좀 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이제 막, 무너뜨리고, 그 기업을 무너뜨리려면 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위장 취업자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각 기업마다 이제는 민노총이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놈들이 연일 기업을 뜯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그래서 많이 망가뜨리지 못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으로 이제 견제 세력이 이제 있으니까 여론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러니까 한 건데 이제는 주사파가 생겼잖아요. 주사파가 정권 잡았잖아요. 청와대 장악했잖아요. 이제는 기업 도산 단계에서 국가 도산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패러다임을 알아야 이게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원래가 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기업을 파괴하고 이제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국가를 도산시킬 차례다. 이래가지고 지금 도산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진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했네. 이게 시간을 본다고 이렇게 제가 이거 시계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게 시계가 안 가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가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안 가네요. 9시 그대로 있네. 이제 사보임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한 사람은 사임시키고 다른 사람은 보임시키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임을 시키고 국회의원을 또 내 뜻에 영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보내고 이 사람을 보임시키고 이게 사보임계예요. 사보임 하겠다 하는 이 서류를 내는 게 걔의 이제 사보임계예요. 이거 진짜 역사에 기록돼야 할 낱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거 사보임계라고 하는 것이 이 이상한 용어가 국가의 종말을 알리는 신생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종말을 알리는 신생어다. 여기 이제 쟁점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어느 법안을 놓고 난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쪽에서는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일이 갈 거 아니야.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래 끄는 것을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니까는 이게 시간을 끌 수밖에. 그러니까는 시간을 330일 이상 끌지 못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330일 이상 끌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해 놓은 것이 이제 신속 처리 안건. 330일 이상 가면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간다.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짐이 이제 공항 가는데 이렇게 짐을 놓으면은 이 트랙이 이제 짐을 날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이제 천천히 가는 완행이고 이쪽은 이제 빨리 가는 거고, 패스트 트랙이다, 이게. 급행, 이건 완행. 예. 전철에도 있잖아요. 전철에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쟁점 법안이 뭐냐면 공수처 설치법하고 선거제 개편안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이라는 건 이제 빨갱이들이 빨갱이 국회의원 많이 만들려고 이제 연동 비례 대표제라는 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선거제 개편안에 이제 이거를 연동 비례 대표제를 내용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낸 거예요. 법안으로. 그 다음에 공수처는 이게 공직자, 높은 공직자에 대한 이제 수사처를 이제 만든다. 검찰을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수사처를 만든다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 안에 뜯어다 보면은 이제 장관급 무슨 급 이상은 또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설치법 이게 두 개가 이제 그 서로 이제 이해가 여당 야당 간의 이해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330일 이상 지났다 이게요. 330일 이상 지난 법안이 한두 개겠어요? 이렇게 많을 거 아니야. 한 50개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50개 중에서 이 두 개 법안을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고 하면은 그 50개 중에서 두 개를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법안마다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5.18 진상규명법은 그 상임위원회가 국방분과위원회예요. 그게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 두 개 법안은 어디에서 이제 했느냐면 사개특위 소관이에요. 사개특위. 이게 뭐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그런데 이제 사개특위에서 이거를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사개특위에 뭐 12명이면 12명 이제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60%가 찬성하면은 패스트 트랙에 오른다 이게. 급행열차에 태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급행열차에 타면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이제 이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된다 이게.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이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개를 신속 처리안하고 선거제 개편안하고 공수처 설치법 이 두 개를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60%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60%가 되느냐 마느냐는 딱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제 달려. 그 캐스팅 보드라고. 그 캐스팅 보드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그 의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미래당에. 예. 그런데 이 오신환이 가만히 있다가 투표하는 날 그냥 자기 뜻대로 했으면 좋은데 얘 입이 간지러 가지고 하루 전날 나 이거 반대하겠다 이랬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반대하면 이게 이제까지 다 쏘는 죽에 이제 콧바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이게 그냥 이제 뭐를 보느냐 하면은 사보임계를 제출을 한 거예요.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한테. 그걸 제출 못하게 이제 한국당에서 몸으로 막으니까 이제 팩스로 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무슨 몸싸움 하다가 지금 병원에 가 있대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전자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국회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날치기식으로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한국당은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이제 몸으로 이제 막고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시각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마음에 들지.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의 이제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가 그 사람 손학규 위장 취업자 손학규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보임계를 이제 그렇게 국회의장한테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당 당수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두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냥 강제로 내보내. 너 인마 나가. 위원회에서 나가. 사개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가. 상임위원 너 아니야. 그 다음에 너, 최이배 의원. 네가 들어와. 바꿔치기. 그 상임위원이 한순간에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보임계라고 하는 낱말이 이게 역사에 기록돼야 할 낱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국회에만 있은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이게 뭐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거기서 제 글도 지우고 막 지난번에는 그 저 5.18 유튜브에 5.18에 대해서 이제 올린 글 30개를 그냥 통째로 지우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상로 위원이에요. 이상로 교수예요. 이상로 교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꾸만 원칙을 주장하고 왜 공개하느냐? 공개해라. 왜 밀실에서 하느냐? 공개해라. 본인한테 왜 안 알려주냐? 알려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그 방심위에서 그냥 사실상 제명시킨 거야. 사실상. 뭐냐 하면은 이게 5.18 재단에서 5.18 재단하고 5.18 단체들에서 이게 이상로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저한테 마이너스 된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기피 신청할 권한이 없어요. 5.18 단체가. 기피 신청하면 저같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기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쪽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0개를 이거를 제거하라 하고선 해준 사람이 민언련이에요. 민언련. 그 빨갱이 언론, 민주화 언론 연합. 거기에서도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단체들하고 민언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심부름꾼만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상로 의원이 권리적 거니까 이상로 의원을 배제시키고 이제 이게 저들끼리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여기에 지금 사보인계 그 행동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한국당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한국당의 역할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당이 참 한심해요. 이게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혀 없어.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맹탕이야. 아까 제가 여기에서 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만 알더라도 또 5.18과 4.3에 대한 내용만 알더라도 이렇게까지 맹탕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지식이 없고 민주당은 확실히 나갈 방향이 있거든요. 5.18 헌법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이든 또 황교안이든 이 사람들 얼굴만 멀쩡하게 생겼지 속이 이건 얼굴은 뭐 매끈매끈하게 생겼는데 속은 이게 누더기예요. 누더기. 속은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다 갈고 닦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뭐 모여라. 예를 들어서 한국당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당에 제발 내 속에 있는 말 좀 대변해 줬으면.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래요. 한국당에 제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 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말 좀 우리의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는 그런 말 좀 해줬으면 저들을 도와줄 텐데 안 해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또 모여달래 소리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투표 조작한 거, 여론 조작한 거, 투표할 때 여론 조작한 거, 그거 뭐야, 드루킹.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나서달라고 한국당에 요구했습니까? 안 나서. 신재민이하고, 김태우하고, 그 좋은 기회. 그 사람들은 살신성인식으로, 자기를 참 희생시켜가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한국당이 그걸 바톤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입에 대줘도 먹을 줄 모르는 게 한국당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려고 제가 이기려면요. 이게 여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론 정치 아닙니까? 여론을 이기는 사람이,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여론을 장악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줄을 몰라. 그 여론을 장악하려고 그러면은 여론이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한테 들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엉터리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언제 맨날 몇 시에 어디에 좀 다 모여주십시오. 우리 한국당 당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 맨날 몇 시에, 맨날 몇 시에 어디에 좀 다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쭉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봐. 국민들한테 설교를 좀 해보라. 이게 설교를. 이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놈이 한국당에 단 한 놈이라도 있느냐고요. 정견 발표도 하는데. 이거 국가의 그 당에서, 그거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거 하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모이십시오. 안 모일 국민 어디 있습니까? 촛불이 저리 가라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한국당 이거 참 딱할 노릇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제가 쓴 제주 4.3 사건 책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읽어도 이 땅의 빨갱이들이 어떻게 이게 서식해 왔는지,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지금 그걸 읽으면 지금 빨갱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게 그거로구나. 그게 어느 족보에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도 그거 읽으면 다 소화를 해요. 그런 지식까지도 없는 거야. 이게 나경원이한테, 황교안이한테, 한국당 전체한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가지고, 현대사만 알아가지고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역사를 알면은 자기도 모르게 애국심이 생겨요. 애국심이. 그 한국당에 애국심이 있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식해 보여요. 현대사를 알면 유식해 보여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다 이게요. 그거 현대사를 모르면 이 현상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줄 알려면은 현대사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아는 게 몇십 권 읽어서 아는 게 아니야. 제 책 두세 권만 읽어도 다 알아. 근데 현대사에 대해서 맨날 책방에 있는 거는 빨갱이들이 쓴 책이요. 그거 읽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읽고선 김구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지랄더라고요.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좀, 광주 놈들한테, 광주 판사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8,200만원, 이자까지 해서 1억 천인가 얼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성금을 이렇게 주시면은, 그 성금 주시면은 그 누가 얼마 보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그 폐해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그 방송을 하다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아는데 제가 발표는 안 하는데 반지를 갖다 팔으셨대요. 반지를.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낼 돈이 없어가지고 내 반지 팔아서 그리고 내는데 그거 저한테 성금을 내셨는데 그거 제가 받습니까? 제가 안 받죠. 마음만 받고 또 그 선생님은 저로부터 또 마음만 받고 그 돈은 광주 놈들한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는 제 62광수라고 했는데 판사가 그래 너 62광수 맞아. 한 20일 있다 아니 나 62광수 아니고 139광수다. 그래 그것도 맞아. 있다고 판결을 해가지고 8,200만 원을 때립니다. 이러니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여기 어저께 혹시 이거를 제 예금 통장 번호를 못 가신 분들은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웃한테 조금이라도 권고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